thing. 인생에 있어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을 해라.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내가 군대에서 가져나가야 할, 내가 준비해야 할 one thing은 무엇일까? 그걸 여러 분야에 적용을 했고, 뭐 독서, 운동, 자기 개발, 나가서 뭐 할지 계획 세우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을 다져준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써가지고 패스. 자, 두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효율. 내가 생각했을 때 효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 책. 돌이켜보면은 살아가면서 효율적으로 살지 못한 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똑똑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준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끝. 부자의 그릇이란 책입니다. 사람마다 돈을 다룰 수 있는 크기, 뭐 능력이 다 각자 다른데, 나의 그런 능력을 길러라. 돈그릇을 키워라. 제가 가장 이 책에서 크게 얻은 교훈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신용이 곧 돈이다. 역행자라는 책이고, 경제적 자유,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7가지 공식,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은, 이 당시에 이 책이 되게 유행했던 것 같은데 궁금해서 샀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야, 이것도 좋은 책이지. 가장 깊게 와닿았던 문장은 뭐 대오각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한 각성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각성의 모멘트라고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뭐 성공과 자유에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 아직 덜 아프기 때문에. 저는 군대 가기 직전이 제 대호각성의 모멘트였던 것 같아서 그런 말이 좀 공감이 되었던 것 같고, 돈의 목적을 두지 말고 가치 창출의 목적을 둬라.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랑에 관한 거의 모든 기술. 김달님이란 유튜버가 계시는데 궁금하잖아요. 사랑에 관한 거의 모든 기술. 그냥 제가 되게 와닿았던 마지막 문장은, 모든 관계는 다 주고받는 것이다. 미안함과 고마움을 잊지 않기. 사랑을 주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문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이 당시에 꼭 읽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사실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저는 옛날부터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적은 만들지 말자.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의도했던 것처럼 흘러가진 않는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 보니까 몇 명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은 내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어떤 말실수를 했을까? 어떤 내가 잘못된 대처를 했기에 그 사람들이 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걸까? 문제가 나에게 있었던 걸까? 뭐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었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뭐 되게 유명한 방법이긴 한데, 명령형이 아니라 청유형으로 제안을 해라. 동기랑 같이 식당 청소를 할 때 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먼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안 해.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가 저거 해주고 있을 수 있어? 약간 이런 게 습관이 되면서 제 말투나 그런 게 더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다. 돈의 속성. 쉽게 얘기해서 돈도 인격체다. 생각이 있어서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가고, 뭐 함부로 대하고 못되게 대하고 쉽게 말해서 펑펑 쓰고, 자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 가지 않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고 있거든요. 하버드 인생학 특강. 약간 인생 경영법이라고 하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있게 해준. 인상 깊었던 내용은 항상 100%를 지키기보다는 98%를 지키는 게 더 어렵대요. 보통 이번 한 번만 하지 뭐 이런 말이 가장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본인의 가치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가치관에서 어긋나는 선택을 단 한 번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번 한 번만이라는 유혹을 꼭 이겨내고 본인의 가치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뭐 타협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저한테 정말 와닿아가지고, 군대에서 never compromise with yourself 이렇게 영어로 제가 바꿔가지고 이렇게 포스트잇에 붙여가지고 운동할 때나 힘들 때 그 말을 막 되새기면서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짜잔. 제가 한창 이런 영상이나 이런
글에 빠져 있을 때 그랜트 카돈이라는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되게 성격도 세고 자기 주장이 되게 확실하신 분인데 저한테는 그때 큰 도움이 되었던 게 저는 뭔가 따끔한 말? 확 이렇게 저를 뚜까 팰 수 있는 약간 그런 말들을 듣고 되게 많이 영감을 얻었었는데 그분이 말했던 여러 공식 중에 이 10배의 법칙이란 말이 나와요. 10배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10배로 목표를 크게 잡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0배로 열심히 해야겠죠.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 뇌과학이란 분야에 제가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읽게 된 첫 번째 뇌과학 책인데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실은 다 뇌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한다면 되게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읽게 된 책이고 이 어디 부분에서 신호를 보낸 거구나 되게 흥미로웠던 그런 책입니다. 믹스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성훈이라고 저에게 영감을 준 친구가 추천해준 책인데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이디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신박한 아이디어는 과연 뭘까? 근데 그거에 대한 영감을 주는 책. 섞어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섞었을 때 전혀 새로운 게 나온다 이거죠.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이 독서록이라는 컨텐츠와 이 명절이라는 컨텐츠가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섞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것도 이 믹스 방법을 사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대널라 시리즈죠.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쉽게 말해서 진짜 넓고 얕은 지식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무지했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구나 지식의 공통 분모를 좀 쌓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일은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를 다룬다면은 시리즈 2는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 지대널라 시리즈를 작년에 그 혹한기 훈련 받을 때 이 책을 가져가서 땅굴에서도 읽고 틈틈이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좀 미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혹한기 때 책 가져가서 읽는 그게 14번째도 끝 1일 일정 뽑아 쓰는 냅킨 경제학 경제 용어 정리해둔 책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경제 용어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입문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새삼 느끼는 거지만 진짜 다양한 책을 읽긴 읽었네요. 크라스는 읽기혁명입니다. 아무래도 독서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알 수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독서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발적 읽기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싶은 걸 읽어라. 내가 흥미로울 것 같은 책들을 골라서 일단 읽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독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해준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끝. 레드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책을 엄청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첫 책이었고 이 레드가 약자거든요. 연관성, 용이성, 특이성 이 세 개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쯤 읽어보는 걸 추천하는 그런 책입니다. 레드 18번째 책은 인스타브레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인스타그램 하잖아요. 그 인스타를 우리가 왜 하는 걸까? 왜 계속 이 몰입을 빼앗기고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는 걸까? 인스타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내용.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핸드폰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엄청 들었던 내가 하루에 5분만 SNS를 해도 막 쓰레기가 된 것 같은 여러분이 인스타 중독인 것 같다. 핸드폰 너무 많이 본다. 바뀌고 싶다. 그럼 이 책 추천드리겠습니다. 19번째 책입니다. 되게 두껍고 되게 책이라기보다는 제가 원할 때마다 꺼낼 쓸 수 있는 실용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되게 가지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생각하고 있었던 직업들이 다 그런 쪽이랑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SNS,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식으로 나를 브랜딩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되게 유의미한 책인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작성해보라고 추천해보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20번째 책, 원 해빗입니다. 돌이켜보면은 나쁜 습관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깨닫기 전에는 사실 그게 나쁜 줄도 잘 모른단 말이죠. 주변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느꼈을 때 이건 고쳐야 되는데 싶은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는지 방법?
좀 제시되어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을 읽고 저도 나쁜 습관이 있다, 그리고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 싶으면은 의식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도와준 그런 책입니다. 20% 완료. 여기도 적혀있네요. 20번째 끝. 나중에 이 책은 그냥 따로 다루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 너무 의미가 깊은 책이어가지고 이 시기에 제가 했던 생각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큰 질문을 던져준 책이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사명. 되게 두루뭉실하다고 옛날에 생각했었는데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다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단순한 목적, 그런 목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명. 난 뭘 위해 살아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해준 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께 너무 추천드리면서 21, 렛츠고. 22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주식을 군대 오기 직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뭐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라는 강박증에 막 잡혀 있었는데 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재테크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틈틈이 주식을 공부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냥 미국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보고 좋았던 점은 이 시장을 보는 눈 자체가 좀 넓어진 느낌? 23번째 책입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되게 이거 읽으면서 많이 졸았어요. 24번째 책 콜드 리딩입니다. 야, 이거는 좀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읽으면서 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이 설득할 수 있는 그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약간 비법이 담긴 책이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나온 몇 가지 트릭을 제가 동기들한테 써봤는데 되게 잘 먹혔어요. 오케이, 끝. 단박에 통하는 전달력 수업.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제대로 전달할 줄 알아야 상대방이 내 의도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제일 핵심적인 능력이 메시지 전달력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간단합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내 생각, 마인드셋을 바꾸고 그렇게 실제로 믿고 실행하다 보면은 될 수밖에 없다. TMI가 있다면 여기 선언문이란 게 있어요. 그때 진짜 그 선언문 진짜 매일 밤마다 읽고 애들 깨면 안 되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몰래 복도에서 이렇게 선언문 읽고 오고 저한테 꽤나 많은 영향을 줬다. 인간이 완벽히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생각이래요. 다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27번째 책입니다. 여러 가지 비결을 담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뭔가 창업, 사업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있었어가지고 28번째 책 프레임 전환의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수가 있을 것이다. 켈로그 아시죠? 켈로그. 옛날에 세계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되게 힘들어하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켈로그는 제품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올렸대요. 값싸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를 찾을 것이다 라고 역으로 이건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먹혀 들어가서 엄청난 수익을 냈다. 요런 블루오션 시프트입니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에 따라서 되게 무궁무진한 블루오션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가장을 위한 MBA 교육서 50이고 그러니까 MBA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엘리트들에게 추천하는 책들을 한 50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하나만 읽으면은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관점을 디자인하라. 방법이 없다? 그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찾지 못한 거다. 관점을 다르게 해서 찾는다면은 분명히 방법이 있다. 여러분 이 시리즈는 제가 진짜 추천드려요. 이 설계자 시리즈가 있어요. 마케팅 설계자부터 해서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최근에 스토리 설계자까지 해서 그 시리즈들을 읽고 컨텐츠나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진짜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내가 이 공식을 적용해 본다면 어떤 식으로 날 마케팅해야 될까? 어떻게 날 브랜딩해야 될까? 마케팅, 브랜딩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쯤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나도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싶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째 숫자와 마케팅을 엮어가지고 회계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 제목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은데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아마 이 책의 메인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해석이 있는데, 각각의 인간은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 크든 작든 타인들과 조금이나마 연결되어 있고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이들을 이해하려고 또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이제 친절해야 한다. 왜냐면 우리는 품위 있는 사람이니까. 진화의 마음. 진화 심리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다룬 책이고요. 심리학이 이제 사람의 마음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진화 심리학은 왜 우리가 그런 마음에 들도록 진화의 관점에서 설계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막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막 계속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진화의 관점에서 옛날에 우리가 최대한 에너지를 저장해 두려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먹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괜찮아. 닝닝닝. ESG 경영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기업들이랑 비즈니스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 충분히.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면서 언젠가 제가 뭔가 이런 브랜드를 만든다면은 세상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자. 뭐 ESG 경영에 가까운 그런 가치관을 만들자. 37번째 책. 타이탄이 거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각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뭔가 기술들이나 아이디어, 습관 모아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 자기 개발서가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준 책이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타이탄이 될 겁니다. 내 생각과 관점을 수익화하는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책이 되게 뭔가 뜬구름 잡는 책이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꼭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브랜딩을 해야 되는 시대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되게 동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고 다 각자만의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되게 좋은 말 많이 나왔지만 진정성을 항상 강조하네요. 제가 진짜 말에 느끼는 건데, 어떤 책에서든 항상 강조하는 게 진정성이더라고요. 진정성. 솔직한 거, 나다운 거, 꾸밈 없는 그런 모습들. 뭔가 페르소나라고 하죠. 가면 하나를 쓰고 저 자신을 완전히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직업을 하다 온 입장으로서 이게 참 그 가면을 벗는다는 게 두려우면서도 저는 설렜던 것 같아요. 곧 올라갈 이런 저의 모습들이 사실 진짜 저란 말이죠. 처음에는 벗는 게 되게 두려웠는데 앞으로 잘 되든 잘 안 되든 김재유라는 모습 그대로 살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유튜브 시작했고, 그러기 위해서 글쓰기 시작했고, 독서 시작했고, 왜냐면 나라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걸 연습을 했던 거니까. 화이팅. 이것도 너무 유명한 책이에요. 사피엔스. 뭐 인간 역사에 관한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사피엔스잖아요. 뭐 인지혁명, 과학혁명, 여러 파트로 인간이 어떻게 이 지구에서 번성할 수 있었는지 과정을 좀 담은 책이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에 가까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결국엔 가지게 되었는데 정작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좀 생각이 많아지게 했던. 숨 아파. 39번째 끝. 오늘의 마지막 목표. 일 빨리 끝내는 사람들의 42가지 비법. 그냥 딱 봐도 뭔 내용인지 알겠죠? 그냥 업무 루틴을 효율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인플루언서의 말센스. 이제 이 시점부터는 제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책들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뭐 진정성, 본인의 본질을 길러라, 어떻게 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는 거기에 달려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 과거에 내가 이 책을 좀 읽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이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막 달라졌을 것 같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혹시 내가 게으른 완벽주의자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고 본인을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본인들만의 원칙, 방법, 나에게 알려주는 44번째 책. 유튜브의 그런 구조, 원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떡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고요.
G무비의 유튜브 엑시트. 이제 영화 리뷰하시는 분인데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본인의 노하우를 담은 책을 냈다. 궁금해서 읽어봤었는데 웃지 마라. 쇼폼으로 성공하는 마케팅 원칙. 쇼폼으로 성공할 수 있는 법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쇼츠가 유행이잖아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A to G. 뭐 광고, 커머스 이런 거에 대한 아처라는 책인데 이 활과 화살에 비유해서 여러 교훈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는 어떻게 공감을 하는가? 전 세계적인 리더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하루에 100번 싸운다. 한비자라는 고전을 읽으시면서 깨달았던 그런 리더십에 관련된 이론을 적은 그런 책입니다. 한국인 에너지, 코리아, 한국에 대한 문화나 기술, 전통 뭐 이런 것들의 힘이 충분히 이제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에게만에는 코리안 에너지가 있다. 필립 코틀러의 마켓 6.0. 지금 마케팅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 현재 트렌드, 약간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책입니다. 몰입형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몰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한 번쯤은 팔아봐라. 우리가 소비자에서 생산자의 입장으로서 무언가를 팔아봐라. 위는 어떻게 위산에 녹지 않을까. 쉬어가는 느낌으로 선택하는데 우리 몸에 대한 기본 지식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법정에서 못다한 얘기. 왜 법은 시민의 감정과 다를까? 뭔가 유명한 재판 같은 거 보면서 판결을 왜 저렇게 밖에 못 내리지?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판사분들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형량을 정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으로 행동을 하시는지, 비하인드 스토리인 법정. 56번째 부분과 전체입니다. 이론 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님의 자서전 같은 건데 자기가 직접 만났던 그런 천재들과의 만남에서 나누는 대화들, 그 과정에서 와,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떠올렸구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근데 과학 얘기가 너무 많아서 문과인 저로서는 이해가 거의 안 되는 게 많았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코스톨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뭔가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게 도와준, 이건 실제로도 되게 여러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너무 피곤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아서. 자본주의 EBS 다큐 프라임 다큐멘터리로 제작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기가 좋아서 뭐 책으로도 출간됐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쉽게 자본주의에 대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59번째 시작. 매력적인 브랜드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브랜드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너무 좋은 말을 너무 많이 얻었어요. 언젠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가진 것이 고객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가치 있다고 확신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객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무가 생긴다. 이게 앞으로의 제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줬던 그런 말입니다. 60번째 트래픽 광고 비법에 관한 책입니다. 무대 미술이라는 장르를 우연찮게 알게 돼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프랑스 시노그라피에 대한 책이고 57개를 이렇게 담아놔서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내가 작품을 만들려면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하고. 아무튼 공감, 생활 예절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장례식장에서부터 결혼식장, 뭐 테이블 매너 다 들어가 있습니다. 64번째 인류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른의 어휘 공부, 어휘력을 늘리기에 좋은 같은 의미를 여러 단어로 알 수 있어요. 어휘력을 기르고 싶다? 추천드립니다. 클로즈입니다. 인간이 내리는 여러 가지 심리적 오류에 관해서 진화적인 관점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주는 그런 글입니다. 67번째 제가 글쓰기에 관심이 생겨서 글쓰기 책만 10권 구매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글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팁이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68번째 우리말 동사의 활용법을 담고 있습니다. 69번째 이것도 글쓰기에 관한 책입니다. 출판사에서 내 책 내는 법. 나도 책 쓰고 싶다. 저도 언젠간 책을 꼭 쓸 겁니다. 반드시 쓸 겁니다. 71번째 이것도 글쓰기 시리즈입니다. 글쓰기에 대한 자세, 우리가 글을 쓰면서 얻는 그런 것들 진짜 강추합니다. 너무 이쁜 말들이 너무 많고 이 작가분의 생각과 그런 내면 우아하고도
고급지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실 수가 있지? 일기를 에세이로 바꾸는 법. 에세이를 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하고픈 팔리는 작가가 되겠어. 계속 쓰는 삶을 위해. 이준 작가님이 쓰신 건데 그냥 한 줄 요약. 재밌다. 출세욕에 관한 에세이예요. 본인만의 그런 솔직한 생각들이 담긴 재밌는 책입니다. 나의 글로 이 세상을 1ml라도 바꿀 수 있다면. 이거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정말 글 한 편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이니까 온 세상이 아니더라도 어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줘도 그 사람의 세상에는 제가 영향을 준 거잖아요. 많은 생각이 들게 해준 책입니다. 75번째 책이고, 스토리텔링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가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 되고 싶다. 76번째, 여러분도 아마 아실 수도 있는 이 스티븐 킹 연장통에 비유를 해가지고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연장을 꺼내서 쓰잖아요. 뭐 벤치 필요하면 벤치 쓰고, 본인의 기술들과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되게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글쓰기 시리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폐지를 압축하는 한 노인이 이제 폐지를 압축하니까 책들이 막 쏟아져 내릴 거 아니에요. 좋은 책들을 약간 자기만의 탈출구라고 해야 되나? 책들 읽으면서 버텨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선택적 고독, 선택적 외로. 78번째 심판, 유명한 책 중 하나죠. 우리가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흔히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후 세계에서 본인이 살아온 삶을 재판받는 형식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본인의 삶이 훗날 심판받게 된다면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밤에 우리 영혼은 이라는 책인데, 70대인 두 주인공이 있는데 교감과 우정을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찾은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가. 80번째입니다. 80번째. 여름에 한 친척집에 맡겨진 소녀에 관한 이야기인데, 맡겨진 소녀. 사랑과 다정함조차 아플 때가 있다. 태어나 그것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에게는. 그러니까 이 소녀는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그걸 깨달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게 읽은, 괜히 유명한 책이 아니다. 탕비실을 주제로 만들어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82번째. 4가지 단편 소설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데, 각자 다 너무 재미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개인적으로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소설, 이 깊이의 강요인데, 저도 예술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 깊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깊이 있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싶네요. 반쪽짜리 자작. 성과 악에 대한 내용을 이 반쪽짜리 자작의 모습으로 표현해낸 되게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나무 위의 남작입니다. 나무 위에서 평생 내려오지 않는 남작의 이야기. 왜 안 내려왔을까? 궁금하죠? 85번째 책,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엔 기사로 풀어냈습니다.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그런 심오한 질문을 던지게 해주는 86번째 책입니다. 제가 고명환님을 되게 좋아해요. 거의 1년 전부터 고명환님의 영상이나 그런 인터뷰 하신 것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나 영감을 얻었었는데, 그분이 내신 책이 있다 해서 읽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고명환님의 말 중에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저는 정말 많이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책에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써뒀던 일기가 있어서 금방 쓸 수 있었습니다. 87번째. 선악의 기본. 도덕 감각은 타고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88번째.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이 역사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불변의 법칙을 담은 내용입니다. 저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사랑도 배울 수 있다. 되게 어려운데 이해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거는 진짜 살면서 한 번쯤은 추천. 과학이 사랑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모든 것. 사랑을 과학적으로 탐구해본 책입니다. 91번째. 자유론.
딱 이 시점에 좀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슬슬 전역하고 싶은데 이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살짝 내용이 다르긴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 이런 게 핵심 내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군대에서 이 군대란 시스템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과 나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이 되게 다르다고 여겼어요. 그런 식으로 제 상황과 엮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92번째, 자유로부터의 도피.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잖아요. 그게 인간 본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큰 자유를 줘버리면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복종이나 다른 사람을 따르고 싶어하는 욕구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93번째, 무기가 되는 스토리. 저는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되게 강하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또 어떤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것이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스토리텔링 기술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4번째, 무기가 되는 시스템. 체계를 갖추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갖추는 법에 대한 6가지 공식을 담고 있습니다. 95번째, 네, 이것도 설계자 시리즈인데 마찬가지로 스토리를 설계하는 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대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는 내 몫인 거잖아요. 그걸 창작해내는 방법을 말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96번째, 사람을 안다는 것.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서로를 더 깊게 알아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과 더 깊게 연결될수록 더 저희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97번째, 곁에 두고 있는 장자. 저희 아버지가 장자의 말씀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책을 읽다 보면은 저희가 막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되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그게 그렇게 큰 건가?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는 책입니다. 자, 98번째, 슈퍼노멀. 되게 많은 가르침을 얻었거든요, 이분의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서. 슈퍼노멀이라는 책을 내셨다길래 어떤 내용을 담으셨을까? 살다 보면 특출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면은 나는 너무 평범한 것 같고, 나도 저렇게 돼보고 싶은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직접 겪으면서 정립하신 그런 공식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99번째는 인류의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테니스를 치든 내가 탁구를 치든 아니면 갑자기 막 그림을 그리든 이 숙달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분야를 정복하는 거랑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그냥 하는 거랑 그걸 비교했을 때 숙련도의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죠.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 우리도 이 3가지 힘만 잘 쓴다면은 어떤 분야에서든 이제 기본 그건 할 수 있다. Future Self. 드디어 100번째 왔습니다, 여러분. 깜짝이야. 일부러 이 책을 골랐어요. 제목 자체가 미래의 나 자신이란 뜻이잖아요. 이 문장 하나로 이 책을 한 줄 요약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미래의 당신이 갚아야 할 비용 아니면 미래의 당신에 대한 투자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이해하고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하면은 내가 꿈꾸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 독서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my future self. 다 했습니다. 100권. 100권의 책을 읽고 느낀 점. 정말 하나만 말해보자면은 다른 사람들의 세계를 나의 세계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더욱더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나의 자아가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입대를 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되게 많은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컴플렉스와 수많은 궁금증을 해결해준 단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 독서입니다. 독서. 거기서 얻은 저만의 이런 깨달음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포켓리스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 봅시다. 화이팅! 오.